숟가락을 빼앗는 손. 정리 좀 해주세요. 냉장고에 붙은 메모 건드리지 마세요. 세탁기는 주 1회. 병원은 다음 주. 그리고 그 통화.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저는 그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71세 김선자. 오늘은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에요. 5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가 된 후에도, 아들 집에 들어온 지금도. 저는 김선자입니다. 올해 71. 무릎이 시원치 않아 천천히 일어났어요. 침대 끝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둡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깰까봐 조심했어요. 부엌 불을 켰습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쌀통을 열었습니다.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넣자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쌀을 3번 헹궜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밥솥에 넣고 물을 맞춰 넣었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밥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문에 붙은 포스트잇. 건드리지 마세요. 며느리 미진의 글씨였어요. 저는 손을 떼었습니다. 대신 찬장을 열었어요. 어제 저녁에 남긴 된장국이 냄비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약한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계란을 꺼냈습니다. 2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부쳤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노른자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완벽한 반숙으로 익었습니다. 김치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어제 담근 깍두기였습니다. 알맞게 익어서 맛있어 보였어요. 밥이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였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뜨거운 된장국, 계란 프라이 2개, 김치.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었어요. 저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오늘은 같이 먹겠지. 현준이나 미진이 나와서 함께 아침을 먹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 현준이는 보통 7시에 출근합니다. 아직 1시간 남았어요. 미진은 재택근무를 해서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혹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 현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서둘러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현준이 밥상을 한번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아침 먹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회사 가서 먹을게요. 늦어서요. 현준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미진을 기다렸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미진이 나왔습니다. 화장은 안 한 얼굴이었어요. 머리를 대충 묶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미진이 거실로 나와 밥상을 봤습니다. 한번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어머님, 미진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왜 또 밥을 차렸어요? 아침 먹으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아침 안 먹는다고요.
미진이 다가왔습니다. 상 앞에 섰어요. 제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빼앗았습니다.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정리 좀 해주세요. 치울 거 많아서 짜증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괜히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뭐예요? 매일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미진이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노릇한 계란 프라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나는 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기록해야 해. 저는 김선자입니다. 71. 남편 없이 살아온 지 5년. 무릎이 나빠 혼자 살기 버거워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지 4년째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할 겁니다. 저는 2019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김철수, 45회를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어요. 수술을 했지만 재발했습니다.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이 왔어요.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혼자가 됐습니다. 부평의 작은 빌라,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남편과 30년 넘게 살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어요. 드라마를 봤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위층에 복내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68살의 복내는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남편들이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복내가 내려와 차를 마시거나 제가 올라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순아, 혼자 괜찮아? 복내가 자주 물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니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 아팠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4층까지 올라가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회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를 먹었어요. 혈압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40에서 160을 오갔어요.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어지러울 때가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벽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그 후로 혼자 있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복내야,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은 가봤어? 갔지. 약 먹고 있어. 혼자 사는 게 위험한 거 아니야? 아들한테 말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들도 바쁜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복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점점 버거워졌어요. 2020년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현준이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걱정 마. 저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복내 할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무릎이 좀 아픈 것뿐이야.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현준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무슨. 아니에요, 엄마. 미진이도 찬성했어요. 어머님 모시고 싶대요. 며느리도 찬성했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현준과 미진이 함께 왔습니다. 미진이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같이 살아요. 미진의 미소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35살의 미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어요. 재택근무를 해서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미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희 집에 작은 방 하나 있어요. 어머님 방으로 드릴게요. 고맙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곳, 아들을 키운 곳, 웃고 울던 곳, 복내 할머니가 도와줬습니다. 복순아, 잘 됐다. 아들 집에 가면 훨씬 편할 거야. 그래. 고마워, 복내야. 자주 전화할게. 그럼 꼭 전화해. 보고 싶을 거야. 2020년 5월, 저는 빌라를 떠났습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했어요. 인천의 25평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작은 방 하나가 제 공간이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천국 같았어요. 미지는 천사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줬습니다. 영양을 고려한 메뉴였어요. 당뇨가 있는 저를 위해 저염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진이 물과 함께 약을 가져다 줄 때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병원도 태워다 줬습니다. 정형외과에 무릎 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미진이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요.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손주 민우도 할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당시 7살이던 민우는 순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우가 그림을 보여주면 저는 행복했습니다. 와, 우리 민우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민우가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혼자 살 때의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제 방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미진아? 무슨 일 있어?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얼마? 3천만 원만. 정말 급해요. 꼭 갚을게요. 3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3천만 원? 그게 무슨 돈인데. 프리랜서 일이 끊겼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카드값도 밀렸고요. 미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머님, 제발요.
정말 급해요.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은 제 전 재산 6천만 원의 절반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 울먹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미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꼭 갚을게요. 일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현준이 데려다 줬어요.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진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미진이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미진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걸, 카지노 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다는 걸, 빚이 이미 5천만 원이나 된다는 걸, 그리고 제가 빌려준 3천만 원도 도박으로 날렸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미진이 제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걸, 남은 3천만 원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걸, 그리고 저를 빨리 내보내려 한다는 걸, 돈을 빌려준 다음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미묘했어요.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아침 인사가 사라졌습니다. 미진이 아침에 나와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미진아, 잘 잤어? 네.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아침밥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나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아침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랬어? 미안해. 나는 몰랐어. 앞으로는 안 차리셔도 돼요. 정리하기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습관처럼 밥을 지었어요. 50년 넘게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짜증을 냈어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안 차리셔도 된다고요. 미안해. 깜빡했어. 매일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정리 좀 해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주쯤 지나니 냉장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미진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진이 달려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물 좀 마시려고. 물은 정수기 있잖아요. 냉장고 여다 두면 전기세 나와요. 아, 그래. 미안해. 저는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미진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냉장고를 열 수 없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 해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간식을 꺼내려 해도 미진이 나타났습니다. 3주쯤 지나니 거실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저는 저녁 드라마를 보려고 TV를 켰어요. 미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보세요. 왜? 거실에서 보면 안 돼? 저희도 거실 써야 해요. 어머님, 방에서 보세요. 하지만 방엔 TV가 없는데. 핸드폰으로 보세요. 요즘 다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미진이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TV가 꺼졌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TV도 없는 공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드라마 앱을 켰어요.
작은 화면으로 드라마를 봤습니다. 눈이 침침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세탁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속옷과 양말을 빨려고 세탁실에 갔어요.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미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세탁기는 주 1회만 쓰세요. 왜? 더러운 옷이 많은데. 전기세 많이 나와요. 물세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속옷이랑 양말은 자주 빨아야. 작은 건 손빨래 하세요. 손빨래? 네. 욕실에서 비누로 빨면 돼요. 저는 욕실에서 손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았어요. 비누를 문질러 빨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빨래를 했어요.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쪼그리고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1시간쯤 빨래를 하면 일어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번은 빨래를 하다가 어지러웠습니다. 앞이 핑 돌았어요. 벽에 기대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달쯤 지나니 외출도 막혔습니다. 저는 친구 복내 할머니를 만나려고 나가려 했어요. 미진이 막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복내 만나러 가려고. 넘어지면 어쩌시게요? 그냥 집에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조심할게. 복내도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위험해요. 하지만 집에 계세요.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알았어. 저는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복내에게 전화했어요. 복내야, 미안.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복순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내와 점점 덜 만났어요. 3달쯤 지나니 손주마저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우가 제 방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요. 민우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숙제해야지. 할머니 방해하지 마. 하지만 엄마,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안 돼. 방가. 엄마. 빨리. 민우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작은 수첩을 샀습니다.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수첩을 샀어요. 날짜와 상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냉장고에 메모지 붙음. 건드리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에 적었어요. 2024년 6월 20일. 거실 TV 금지. 방에서 보라고 함. 계속 적었습니다. 7월 3일. 손빨래 시작. 세탁기는 주 1회만. 7월 18일. 외출 제지. 복내 만남 취소. 8월 5일. 민우 접촉 제한. 숙제한다며 데려감. 하나하나 날짜를 적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기록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제 방은 점점 감옥 같아졌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지내야 했어요. 소리를 내면 미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일하고 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TV 소리도 최대한 작게 했어요. 전화도 작은 목소리로 했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된 거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대야. 나는 학대받고 있어. 2024년 9월 초였습니다. 약이 떨어진 날이었어요. 혈압약과 무릎 관절약. 매일 먹어야 하는 중요한 약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약통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진을 찾았습니다. 미진아, 오늘 병원 가야 해. 약이 다 떨어졌어. 미진이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전 바빠요. 다음 주에 가요. 하지만 약이 없는데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야. 어머님, 하루 이틀 안 먹으면 어때요? 다음 주면 되잖아요. 약은 매일 먹어야 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어쩌라고요? 제가 지금 일 있다니까요. 정급하면 택시 타고 가세요. 미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어요. 혼자 병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어지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만약 택시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로비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갔어요. 로비에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밖을 봤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어요.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안 되겠어. 혼자는 못 가겠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혈압약을 먹지 못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욱신거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머리가 더 아팠습니다. 혈압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어요. 미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미진아, 제발 오늘 병원 가자. 머리가 너무 아파. 내일 갈게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님, 제 말 안 들려요? 내일 간다니까요. 미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야 했어요. 저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찬장에서 컵을 꺼냈어요.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언니, 진짜 미치겠어. 미진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음 앱을 켰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뭐 해달라고 그래. 병원 데려가 달래. 약 사달래. 미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바쁜데 맨날 저한테만 의지하려고 해. 짜증나 죽겠어.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녹음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 미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그럼 집도 넓어지고 돈도 아끼잖아.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르르. 유리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미진이 놀라서 전화를 끊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뭐 하신 거예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숨겼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치셨어요? 유리 조각 조심하세요. 미진이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방금 전 통화를 들었으니까요. 괜찮아.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멈췄어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3분 42초 재생해 봤어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미진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그 말이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제 증거가 있어.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삭제되지 않도록 여러 곳에 저장했습니다. 수첩에도 적었어요. 2024년 9월 8일 오후 2시 35분. 미진 통화 녹음. 3분 42초. 그날부터 저는 더 많은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하는 말을 녹음했어요. 중요한 대화는 모두 녹음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손주 민우가 조용히 제 방에 왔어요.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민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구는 거 알아요. 11살 민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요. 저 다 봤어요. 민우야, 제가 영상 찍을게요. 증거로요. 민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책장 뒤에 핸드폰 세워둘게요. 엄마 몰래요. 그럼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 다 찍힐 거예요. 저는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하지만 위험해. 엄마한테 들키면 혼날 텐데. 괜찮아요. 저 조심할게요. 할머니 지킬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핸드폰을 책장 뒤에 세워뒀습니다. 3주 동안 찍었어요. 미진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밥상을 치우라고 하는 장면, 냉장고를 막는 장면, 거실에서 쫓아내는 장면, 손빨래를 시키는 장면, 외출을 막는 장면, 민우를 데려가는 장면, 모두 영상에 담겼어요. 저는 모든 파일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증거자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녹음 파일 3개, 영상 파일 7개, 수첩 기록 수십 건, 문자 메시지 캡처 12건,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할 날을 위해,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 현준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현준아, 나 좀 봐도 될까?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게 미진이가 요즘 나한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현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차갑게요? 어떻게요? 말을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현준이 웃었습니다. 엄마, 미진이 바빠서 그래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나 봐요. 아니야, 현준아. 진짜로 이상해. 나한테 뭔가. 엄마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미진이가 엄마 모시느라 힘든 거 좀 이해해줘요.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말했습니다. 현준아, 미진이가 나한테 냉장고도 못 열게 하고. 냉장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메모지가 붙어 있어.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엄마, 그건 미진이가 냉장고 정리해 놓은 거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미진이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며칠 후였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현주나 미진이가 나한테 거실 TV도 못 보게 하고 세탁기도 주 1회만 쓰라고 하고 엄마, 그게 다 전기세 때문이에요. 요즘 전기세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엄마, 미진이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현주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진에게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미진아, 나 요즘 힘들어. 미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 무슨 일이세요? 미진아, 너 요즘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왜 그래? 미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예민하신 거예요. 저는 평소랑 똑같은데요. 아니야, 미진아. 냉장고도 못 열게 하고 거실도 못 쓰게 하고. 어머님,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 못 쓰게 했어요? 냉장고에 메모지 붙여놨잖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그건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거실 TV도 어머님이 방에서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생각해서요. 미진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그때 현준이 집에 왔습니다. 미진이 우는 모습을 봤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제가 차갑게 대한다고. 미진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현준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미진이 우네요.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엄마, 미진이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그 힘든 걸 참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해줘요. 현준아,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제발 미진이 좀 편하게 해주세요. 미진이도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오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 나는 혼자야. 말해도 소용없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돼. 그 생각에 더 슬펐습니다. 며칠 후 또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수첩을 가지고 현준에게 갔습니다. 현준아, 이것 좀 봐. 뭔데요, 엄마? 내가 적어둔 거야. 미진이가 한 말들. 현준이 수첩을 봤습니다.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미진이가 나한테 한 말들이야. 날짜별로 적어뒀어. 현준이 수첩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미진이 감시하듯이 기록하는 거요. 미진이가 알면 정말 서운해할 거예요. 현준아, 나는 그냥. 엄마, 이건 미진이한테 너무 심해요. 가족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면 어떡해요? 현준이 수첩을 돌려줬습니다. 엄마, 이런 거 그만하세요. 미진이 알면 상처받아요. 저는 수첩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어? 아무도 안 믿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록했어요.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우가 가져온 영상 파일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날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미진은 차갑게 대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요리 좀 그만하세요. 설거지 힘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 10시쯤 됐습니다. 현준이 씻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봤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준아,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나 좀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현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니야, 내 방으로 와줄래? 거기서 얘기하자. 현준이 따라왔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현준을 침대에 앉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현준아, 이번엔 끝까지 들어줘. 제발.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다 들어줘. 네. 현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들어줄 거지? 네, 들어줄게요. 끝까지 다 들어줄게요, 엄마.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현준아, 이것 좀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매일 뭐 해달라고 그래. 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바쁜데 맨날 저한테만 의지하려고 해. 짜증나 죽겠어. 엄마, 이게 끝까지 들어봐. 언니, 솔직히 말할게.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그럼 집도 넓어지고 돈도 아끼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게 미진이 목소리예요?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9월 8일에 녹음했어. 미진이가 친구랑 통화하던 거야. 엄마, 기다려. 더 있어.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수첩이었어요.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날짜, 시간, 미진이가 한 말, 한 행동. 현준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어요. 2024년 6월 15일. 냉장고에 메모지 붙음. 건드리지 마세요. 2024년 6월 20일. 거실 TV 금지. 방에서 보라고 함. 2024년 7월 3일. 손빨래 시작. 세탁기는 주 1회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속 적혀 있었어요. 2024년 7월 18일. 외출 제지. 복례 만남 취소. 2024년 8월 5일. 민우 접촉 제한. 숙제한다며 데려감. 2024년 9월 2일. 병원 거부. 약 떨어진 상태 3일 방치. 현준이 계속 수첩을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분노, 슬픔, 죄책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우가 찍은 영상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 미진이 밥상을 보며 한숨 쉬는 장면. 정리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영상. 냉장고를 막는 장면. 건드리지 마세요. 전기세 나와요. 세 번째 영상. 거실에서 쫓아내는 장면. 방에서 보세요. 네 번째 영상. 손빨래를 시키는 장면. 작은 건 손빨래 하세요. 다섯 번째 영상. 민우를 데려가는 장면. 할머니 방해하지 마. 현준이 영상을 보며 떨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 현준아,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었어. 말해도 안 믿어줘서.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이상하다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어서. 현준아,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 현준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현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엄마, 저 믿어주세요. 고마워, 현준아.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믿어줬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언제부터였어요? 6월부터. 미진이한테 돈 빌려준 다음 달부터. 돈요? 무슨 돈? 3천만 원. 미진이가 프리랜서 일이 끊겼다며 빌려달라고 해서. 현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천만 원요? 제가 모르는 돈인데요. 미진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생활비랑 카드값 갚는다고 했는데. 현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현준이 통장 앱을 켰습니다. 미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이게 뭐야? 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베팅 사이트? 뭐? 엄마가 빌려준 돈. 도박으로 날린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도박? 네.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3천만 원이 한 달 만에 다 사라졌어요. 현준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이제 끝이에요. 다음 날 저녁, 현준이 일찍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어요. 미진아, 거실로 나와. 현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앉아. 뭔데 그래? 앉으라고. 현준이 소리쳤습니다. 미진이 놀라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놓여 있었어요. 태블릿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들이야. 현준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하지. 미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당신 목소리 맞지? 그건 그냥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였어. 하소연? 우리 엄마한테 죽으라는 게 하소연이야? 현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것도 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우가 찍은 영상들이었어요. 미진이 저를 대하는 모습, 차갑게 말하는 장면들, 하나하나 재생됐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방에서 보세요. 손빨래 하세요. 할머니 방해하지 마. 미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 현준이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적은 기록이야. 6월부터 10월까지. 날짜별로 다 적혀 있어. 미진이 수첩을 봤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현준이 통장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3천만 원. 어디 갔어? 그건 온라인 카지노로 다 날렸지? 베팅 사이트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 미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현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빚 5천만 원.
온라인 도박으로 생긴 빚이지? 현준아, 그래서 엄마 돈이 필요했던 거야? 빚 갚으려고? 미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현준이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명의로 생명보험 가입했네? 수익자가 당신으로 돼 있고 1억 원.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엄마 몰래 가입한 거지? 엄마 도장 훔쳐서? 미진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현준아, 제발. 제발 뭐? 제발 덮어달라고? 현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는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 현준아, 제발.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말을 하지. 왜 엄마한테 그렇게 대해? 나도 사람이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죽으라고 한 거야? 학대한 거야? 현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왜 싸워? 민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 할머니는 괜찮아? 민우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민우야. 할머니 괜찮아. 민우가 미진을 봤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 저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구는 거. 민우야.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민우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진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한테 사과해. 미진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현준이 냉소했습니다. 엄마한테 죽으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나는 빚 때문에 미쳐서 정신이 없었어. 그게 변명이 돼? 도박은 당신이 한 거잖아.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진이 계속 울었습니다. 짐 싸. 일주일 안에 나가. 현준아. 일주일.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민우는 나랑 엄마가 키울 거야. 당신 자격 없어. 제발. 민우만은 당신 자격 없다고. 현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현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인학대로 고소할 거야. 형사고소.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고소? 당연하지. 당신이 한 짓은 범죄야. 노인학대죄, 사기죄, 문서위조죄. 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늦었어.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 증거도 충분해. 녹음, 영상, 기록, 증인. 현준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 3천만 원. 다 갚아.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돈이 어디 있어. 당신 문제야. 어떻게든 갚아. 현준이 저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밖에 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울고 있었어요. 현주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빼앗겼던 그날, 냉장고 메모지를 봤던 그날, 녹음 버튼을 눌렀던 그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진은 떠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짐을 쌌어요.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어요.
노인학대 고소는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미진이 빚을 갚고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빌려준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미진의 친정에서 돈을 마련했어요. 통장에 다시 6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현준과 민우와 셋이 살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저는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갔어요. 현준이 매번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갈 거죠? 제가 휴가 냈어요. 고마워, 현준아. 혈압약을 제때 먹었습니다. 무릎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꾸준히 운동도 했습니다. 걸음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2달 후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160에서 130으로 내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냉장고는 다시 제 손에 열렸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메모지는 사라졌어요. 저는 자유롭게 냉장고를 열고 닫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간식을 꺼냈습니다. 세탁기는 필요할 때마다 돌렸습니다. 더 이상 손빨래를 하지 않았어요. 무릎이 편해졌습니다. 거실 TV는 마음껏 봤습니다. 드라마를 봤어요. 뉴스도 봤습니다. 민우와 함께 만화도 봤어요. 할머니, 이거 재밌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우. 같이 보자.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팝콘을 먹으며 웃었어요. 복내 할머니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복순아, 많이 좋아졌구나. 응, 이제 괜찮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걱정 많이 했어.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규칙이었어요. 규칙의 약은 정시에. 현준이 알람을 맞춰뒀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약 먹는 시간이에요. 엄마,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규칙 2병원은 월 2회. 둘째 주 월요일, 넷째 주 월요일.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엄마, 내일 병원이에요. 준비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규칙 3가사는 함께. 현준과 제가 번갈아 가며 했습니다. 민우도 도왔어요.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민우야. 규칙 4 외출은 자유롭게. 동네 만나러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산책하고 싶으면 나갔어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응, 걱정 마. 규칙 5가족 저녁은 매일. 저녁 6시. 셋이 둘러앉아 식사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었어요.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부쳤어요. 현준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아침 준비하세요? 응, 거의 다 됐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준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도 일어나 나왔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민우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셋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뜨거운 국, 노릇한 계란, 함께